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산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준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동결했고요. 연내 추가 인상을 한 번 정도 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고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아닙니다. 인터넷 기사를 제가 퍼왔고요. 자, 모두가 예상한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차례 0.25%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점도표가 어, 4.6에서 5.1%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0.25%를 4번 내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 0.25% 2번 내릴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현재 미국은 5.5%, 한국은 3.5%로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시사를 했고요. 내년 한 해 금리 인하 폭은 0.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자, 내년에 1% 하락을 예상했으나 0.5% 하락으로 예상이 변경되어 주식시장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4년은 금리가 내려가는 피벗입니다. 2024년은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자, 오늘 나온 점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표시한 그 중간 정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기준금리는 해마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올해까지는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금리가 해마다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한 5%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한 어, 3.5%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 2.75 정도, 2.75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발표된 점도표죠. 자, 2024년도에 점도표가 어, 좀 어, 5%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지만 그래도 4.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진 것에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25년도에는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상단을 연결한 것이고요. 여기는 하단을 연결한 것이고 이 선은 중심을 연결한 것입니다. 점도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발표할 때마다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자,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세 하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노후지 과제역 일대 확 바뀌고요. 규제 풀어서 150m의 건물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100m였던 것을 150m로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상업용 그 건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피스라든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높이 제한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거래 4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한양 4년 동안 17억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신고가 거래가 월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8월 달은 아직 9월 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달보다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압구정동이고요. 2위는 성수동입니다. 자, 압구정이 4년간 17억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A급 대형 면적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B급 중소형으로도 확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인천공항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자, 올해 3천 이익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인천공항이 4단계 공항 확장 공사가 끝나면 연 1억 명 이상의 여객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세계 3대 국제 공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천공항의 발전은 영종도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요. 영종도는 여행가 리조트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노후에도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도 헷갈리는 오피스텔 주택 기준. 네. 자, 이미 오피스텔을 자가로 거주하면 아파트 청약시는 무주택자인데 이것을 국토부 장관이 헷갈린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주택이 되기도 하고 상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복잡하고 어렵죠. 이달 말에 나오는 공급 대책에서 오피스텔 관련법이 단순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자가 살 수 있어야 공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뭐 PF 자금 대출을 늘려주고 뭐 건축 높이를 상향시켜 주는 것보다 투자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건설사가 집을 지었을 때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분양가가 상승해야 공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파트건 빌라건 오피스텔이건 투자자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해도 미분양이 되고요. 투자자가 급감하는 시장은 전월세 폭등의 시장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내년은 전월세 상승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공급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뇌에 칩을 심는 이런 실험을 일론 머스크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뇌에 칩을 심고 생각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칩을 심은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공공 민간 집값 통계 격차가 문정부 때가 MB 때의 90%, 90배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통계 격차가 0.4%포인트, 박근혜 정부 때는 2.2%포인트, 그리고 윤 정부 때는 현재 0.3%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때는 36%의 차이가 난 것이죠. 자, 지난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간에 엄청난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을 겁박한 정부가 KB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KB의 부동산 통계도 마사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론은 지난 정부의 통계에는 실제와 50% 이상의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어, 더한 것과 4주간의 주간 통계를 더한 것과 월간 통계가 큰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송원석 의원은 통계 조작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으로 말을 했는데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자, 세운지구에 35층 복합 건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에 높이 제한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편집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